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본 인터뷰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한 또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회의에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고 행안위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경찰의 책임,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뭐 사퇴 또는 경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알아보려고요.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 이걸 어제 공식 출범시켰어요. 예. 어제 첫 회의했다던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일단은 진상 규명을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진상 조사를 명쾌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이번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 상처를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그리고 향후 극복 방안 이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어저께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진상조사 안전대책, 그다음 국민안심. 이 세 개 중에서 예.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저는 있습니까? 국민 안심 소위에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뭐 대변인 역할도 하라 그래서 네.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두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뭐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네. 어떤 협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 차원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당 차원의 특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하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면밀한 조사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저께 행안위에 있었던 활동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하고 네. 그리고 더 분명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도 아마 지켜봤을 거라 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진상 조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들여다볼 것이고요. 근데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네. 결국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 하나는 정부의 대책을 수립하는 건데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 수립에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제 용산으로 한번 먼저 좀 가보죠. 어제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요거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모두반을 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걸 사실상 대국민 사과다. 뭐 이렇게 공식 회의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민께 죄송하고 네. 미안한 마음이 다 전달이 되겠습니까? 야권 진영에서는 왜 사과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참사가 발생했던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만 24시간이 되기 전에 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관련된 내용들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분향소를 찾아서 거듭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얘기들이 유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너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마 필요하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과 유가족께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진정성이 국민들께 전달될 때까지 하는 대통령의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교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예. 이제 대통령 공식 주재한 회의에서 모두반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평가를 하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야 이거 그래도 대국민 담화 형식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대국민 담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진상규명의 과정들이 정리가 좀 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안에 대한 책임 문제도 좀 가려지게 될 것이고 네. 이를 토대로 다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한 대안도 마련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총체적인 내용들이 정리될 때 아마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죄송하고 사과한다라는 말 한마디로 과연 이 일이 정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옆에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네. 진정성 있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때는 꾸준하게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분향소 조문을 왜 매일 가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리고 일요일에 명동성당 미사도 제가 같이 다녀왔는데 네. 정말 1시간 동안 명동성당에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해 미사를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표현들은 다 하고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아마 별개로 또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진상조사 나오고 대책 마련되면 뭐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자회견 이런 형식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국민적 물음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 앞에 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목이 쏠렸던 건 과연 대통령이 책임론 이거 어디까지 예를 들면 뭐 경질이든지 뭐 자진 사퇴든지 책임을 물을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경찰에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뭐 이 사태에서 경찰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는데 어제 대통령 앞뒤 발언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야권에서는 예. 이 경찰에만 꼬리자르기로 책임 묻고 위에 장관이나 청장은 책임 안 묻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던데요. 역으로 물어보면 네. 최악의 경우는 최악? 네. 잘못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일이겠죠. 뭐 저는 그렇겠죠. 제가 과거에 기억하기에 버닝썬 사태가 터졌을 때 조직의 명운을 걸라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발언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그 뒤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진 내용을 봤습니까? 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 150명이 넘게 사망했던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참사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사건 당일에 있었던 그 저녁 6시 이후로의 핵심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늘 짙게 배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법적인 책임 그리고 반드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 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쉬쉬하면서 누군가 하나 적당히 하나 둘 옷 벗고 끝나게 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네. 잘못한 사람이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 같고요. 네. 어제 언급한 건 사법적 책임이다. 사법적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무 영역에 관한 본인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겠죠. 네. 근데 이러한 사법적 책임은 결국은 수사가 끝나고 나면 재판에 넘겨져서 법원의 잣대 판단 아래 책임을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시간 많이 걸려요.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할은 이제 법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네. 그럼 나머지 책임을 묻게 되는 건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게 되는 또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역은 이러한 일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이 있다면 네. 이것과 별개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여기에서 본인들이 다하지 못했던 정치적 책임, 정무적 책임들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건데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 책임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대통령 발언은 이제 제가 어제 보면 책임 있는 사람한테 막연히 책임 없는 사람한테 막연히 책임지라는 것은 현대에서 할 일은 아닌 거다. 네. 이거 사실은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법적 책임이 있어야 책임지지 법적 책임 없는 사람한테 너 잘못됐으니까 나가 이거는 할 일이 반원식하지 않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근데 지금 만약에 진상조사해가지고 법적 책임 따지면 어제 국수본에서 입건한 사람 6명이 이제 용산서워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용산구청장도 있고 네. 사실은 야권에서 뭐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법적 책임 없죠. 사실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뭐 보고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제 대통령 발언대로만 보면 법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묻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총괄장관이 이상민 장관이 옷을 벗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유야무야 지나가게 된다면 네. 그것이 올바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동인가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차적인 순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가장 큰 책임자에 네.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무적 정치적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역할 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내각 총사 때 네. 전체적으로 총리부터 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경제가 어렵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내각 총사태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막 모든 것들을 쏟아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적합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만의 얘기를 한 두 사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했지만 뭐 야권에서 그걸 얘기를 많이 야권에서는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두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은 총리, 그 다음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시작하게 되는 게 아마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진상조사 밝혀서 법적 책임 묻는다.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묻는다. 네. 어제 거기서 끝난 거지만 그게 그 윗선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윗선에 법적 책임을 대한 묻고 정치적 나면 책임은 묻- 거기 네.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정치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거냐면 어. 인사권자와 국정을 총괄 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과 목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책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선물을 줬다는 패가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네, 알아요. 해리 트루먼이 얘기했던 네. The buck stops here. 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거기서의 책임이라는 건 국정을 총괄 운영하는 대통령이 지게 될 무겁고 고독한 책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게 되는 진상조사가 다 정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역할과 몫은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무거운 책임으로 남게 되겠죠. 그럼 심플하게 물어볼게요. 예스노로 대답해 주세요. 어려운데요. 이상민 장관의 어떤 경질이나 자진사퇴 이런 정치적 책임 묻는 거 이 카드는 살아있다? 아니면 완전 죽었다? 아니,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 그리고 그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네. 그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네. 공직 기강을 다잡고 이 공직을 끌고 가기 위한 영이 서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순차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행안부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네. 대통령실과 사의에 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제 있는 자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뭐 얘기는 나는 경질되지도 않을 거고 자진사퇴할 일 없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주무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대통령께도 말씀드려서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윤희근 청장 어저께 그 대통령 회의 자리에 있었는데 좌불안석도 그런 좌불안석이 없을 겁니다. 네. 윤희근 청장이 가장 손쉬운 선택은 지금 당장 옷 벗고 그만두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희근 청장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건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규명해라라고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거예요. 이게 윤희근 청장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져라.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눈높이와 현재 있는 사안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정무적인 판단 이런 일들을 또 묻는 단계들은 별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야 이거 뭐 용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하급직한테만 책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야는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야당, 민주당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 정부에서 관련된 책임들을 회피하거나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을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 하나만 더 여쭐게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태원 요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전달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실제로 당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습니까? 그 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얘기했는지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일단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랑 같이 호흡도 맞추고 또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만 정부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고 기민하게 국민적 반응들을
잡힐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당은.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수시로 논의하고 또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용산과 수시로 정무적인 판단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위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쭐게요.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잖아요. 네, 마음의 어제- 책임. 네, 마음의 책임. 그런데 어제 그 책임 물어본데 잘 보니까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 네. 저희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여당 의원이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물어보고 네. 대답이 적절치 않으니까 조금 전에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이 어떤 겁니까라고 한번 더 콕 찔러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당 의원이. 그냥 여당 의원이 아니고요. 네. 저희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위원입니다. 아, 조은희 의원이요? 예, 조은 의원이. 역시 그러니까 같은 제가 얘기를 구청장 출신이고. 예, 서초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재선 서초구청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은 재난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런 지역사회 재난에 대한 재난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네. 그럼 일어나게 되는 예방, 대비, 어. 대응, 복구에 관한 재난의 모든 단계 속에서 지자체의 무한 책임이 있는 건데 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당 의원이. 여당 의원이.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네. 비록 여당 소속의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 네. 어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강도롭게 조사하라고. 그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그 이걸 김병민 비대위원한테 여쭤보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그, 예. 그 속마음 박희영 구청장의 속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책임이란 건 어떤 책임입니까? 글쎄요. 그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두 가지로 딱 이분법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관련된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책임질 자세가 돼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제기되고 있는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근데 박희영 청장의 어제 같은 발언 속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보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더 크게 느껴졌죠. 그러니까 같은 여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얘기하고 있는 발언이 미치는 파장들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차라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를 숙연하게 듣고 행동하겠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일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은 여당에서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심각한 문제가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속에서 당 차원에서도 같은 정당 소속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얘기 좀 해보죠. 어제 한 야당 의원이 텔레그램을 받았는데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서 민주당 차원의 추모 공간을 만들자. 뭐 이런 의견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자, 그 메시지를 받은 의원 측은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에 전달한 의견을 그냥 나는 받은 것뿐이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 하자 뭐 이렇게 답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는 반응이거든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아닌가요? 어쨌거나 거기서 받은 메시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이런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공개를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벌써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인데요. 네.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 네. 그리고 슬픈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건대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려는 정치권의 무거운 책임보다는 정쟁의 소재로서 이 유가족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홍상수 감독의 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요? 우리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다하지 못했던 무거운 책임감을 숙연하게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천벌받을 겁니다. 네. 진짜. 근데 어쨌든 이 받은 민주당 의원 측은 그냥 내가 보내주니까 받은 거지 뭐 내가 여기 대해서 뭐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무슨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는 보낸 저희가. 사람도 민주당 관계자죠. 네? 보낸 사람도 민주당 관계자입니다. 아 보낸 사람은 민주당 관계자죠. 네. 전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 대해서 당기자 받은 거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 다 공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모시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어제 대통령의 발언, 그 다음에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